2030 세대를 불러들인 힙한 불교가 이번에는 예술로 표출됩니다. 불교계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문을 연 가운데 전통예술과 젊은 감성이 어우러진 작품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 조계사 4부대 중이 봉선사 일원에서 걷기순례를 하며 상월결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센터 건립과 관련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이 이천 장애인 훈련원을 찾아 사찰음식을 선사하며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전국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을 가졌습니다. 대면 방식으로는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이 문을 열었습니다. 불교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시회인 만큼 뛰어난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작품들이 선을 보이는데요. 과거 천년을 이어온 전통예술과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한 힙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 예술의 세계로 이석호 기자가 안내합니다. 불교의 대표 경전인 반야심경 270자를 새겨 정성스레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예술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남양주 흥국사 불상 목조광배가 목조각장의 손끝에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꼬박 1년의 시간을 조각해 오칠하고 인내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는 수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소나무 가지고 세 쪽을 엮어서 뒤에 오칠 배접을 하고 전부 오칠로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옛날 거를 작품을 재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를 내려놔야 돼서. 남의 거를 흉내내려고 그러면 내 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천년의 예술, 미래로 잇따를 주제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이 개막했습니다. 지난 1970년 처음 시작돼 5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전입니다. 수행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부터 젊은 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재해석한 현대적 작품까지 조계종 종정예와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스님과 작가 27명의 작품 48점이 선보입니다. 불교미술대전은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의 불교미술 보존과 개성을 위해 쓰신 많은 작가들을 탄생시킨 장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불교문화재도 과거의 예술가들이 혼과 신심으로 조성하여 우리에게 물려준 예술품이자 성보입니다. 미술대전은 2012년부터 기획전과 공모전을 경연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신인 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장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가분들, 특히 수행과 예술을 겸하신 종정예화를 비롯한 스님 10분을 초대하여 새롭게 지평을 넓힌 기획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불교미술대전과 인연을 맺은 수많은 불교미술 작가분들이 현장에서 현재의 불교미술을 창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고 천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불교미술이 앞으로 다가올 천년 이후의 미래에도 그 맥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 작품들은 오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과 만나 선명상센터 건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예방을 받고 현재 경북 포항과 경기 남양주 봉선사 등 전국에 국민의 마음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명상센터를 건립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앞으로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에는 명상타운을, 조계사 경내지에는 선명상복합센터를 지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구에 현재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땅이 많지는 않지만 조계사 주지 스님과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불교계와 협력해 연등회와 사찰음식, 명상 등 우리 문화자산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호성 차관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연등회를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등의 필요성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사찰 음식과 치유 관광을 위한 명상 등을 문체부의 해외 인프라 등을 활용해 알리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매년 연등회에 외국인 참여가 늘고 있다며 연등회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 재구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 4부대 중이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를 찾아 수행과 전법 의지를 다지고 상월결사 인도순례 정신을 되새기는 걷기 순례 행진을 펼쳤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두 주역이었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조계사 주지 담화 원령 스님은 걷기 순례를 함께하며 부처님법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도식 기자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자 교종 본찰인 남양주 봉선사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4부대 중이 함께 모였습니다. 조계사가 수행문화 확산과 불자들의 신심 고취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매달 진행하는 화엄성중 가피순례. 매달 11일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발언하며 상월결사 걷기순례를 진행하는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은 지난달 화엄사 순례에 이어 이달에는 봉선사에서 기도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원명 스님 등 4부대 중은 걷기 순례를 이어가며 지난 2019년 상월결사 천막결사와 지난해 인도에서 펼쳐졌던 상월결사 인도 순례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날 상월결사 천막결사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인도를 갔다 온 이후로 저희가 매월 11일 날은 조계사에서 걷는데 이번에는 총동함했던 호산 스님께서 봉선사 주지 계시면서 이 봉선사 또 강숲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봉선사에서 걷기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장을 지낸 담화 원명스님과 상월결사 총도감으로 인도순례를 이끌었던 호산스님은 함께 걸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이끈 상월결사 정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저희들이 상월결사 천막결사부터 시작해서 만 4년 동안 순례 정진을 해왔는데 그 정신을 마음속으로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순례 출발 당시의 초심과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유지를 마음에 안고 다시 정진하자고 대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상월결사 종신은 부처님 전법입니다. 어른 스님, 해주 스님께서 느끼시고 한국불교 이기를 느꼈었고 그래서 인도 순례를 마치면서 부처님법 전합시다.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대학생 전법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저희 상월결사 정신은 부처님법을 통해서 불교 중흥을 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걷기 순례에 앞서 조계사 4부대 중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 4부대 중은 교종 본찰 봉선사에 모여 상월결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 중흥과 부처님 법을 전하는 길로 나아가고 평화로운 정토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봉선사에서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임박한 가운데 올림픽이 끝나면 보름여 뒤에 패럴림픽이 개막합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이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사찰 음식으로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선수들은 좋은 기량을 선보일 것을 다짐했는데요. 그 현장을 박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28일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훈련이 한창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 선수촌. 평소 근육 생성을 위해 육류로 채워졌던 식탁에 향기로운 풀네음이 가득합니다.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패럴림픽을 앞둔 선수들을 위해 준비한 사찰 음식입니다. 스님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런 또 이 사찰 음식이 선수들한테는 또 되게 특별함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야채, 채소 이런 쪽으로만 찾게 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먹고 나면 좀 속이 편해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총장님 너무 젊어서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표고버섯 냉면과 콩고기로 만든 탕수육, 비건 너겟 등 평소 식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메뉴들이 가득한 점심시간. 국제무대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독특한 식감과 자연에서 온 향과 맛을 살린 음식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 콩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또 조미료가 안 들어간 맛이고 저희가 먹던 음식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먹어도 부담이 안 가고 그냥 건강에 좋은 웰빙 음식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반찬들은 육류보다 소화가 잘 되는 데다 영양적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선수촌 음식이 거의 단백질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부나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양적으로는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휠체어 등을 이용하면서 평소 사찰에 방문하거나 사찰 음식을 먹어볼 수 없었던 선수들에게는 특별한 한 끼가 됐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렇게 사찰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쉽게 저희 장애인들이 사찰 가기가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들죠. 아, 이렇게 혹시 드셔보는 경험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래서 향기만 맡아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유, 고맙습니다. 앞서 조계종은 런던과 평창 패럴림픽과 청각장애인 대회인 소피아 데플림픽 등 국제 경기를 앞두고 사찰 음식을 선수단에 제공해 왔습니다. 향후 더 많은 사찰 음식의 기회와 함께 대표적인 불교 수행법인 명상을 활용해 선수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리 패럴림픽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 또는 좋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그 마음과 몸으로 운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아울러 체육인 전법단은 보치아 종목 전용환 선수와 역도, 아이스하키 종목 강산 선수 등 유망주 선수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패럴림픽 화이팅! 화이팅! 역경을 딛고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에게 스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사찰 음식 한 끼는 그 어떤 식사보다 따뜻한 격려가 됐습니다. 이천 선수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전국 승가대학에서 수행 중인 학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최신 정보와 경향에 대해 배움을 갖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학인 스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수행 프로그램으로 개최했는데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승가대학 학인 스님에 대한 집체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승가대학에서 모인 150여 명의 학인 스님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불교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활용 등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교육과 인문학적 능력을 함양하는 시간 등으로 자질 향상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원장 범혜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종단의 미래인 학인 스님에게 종단 발전과 종단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수행을 기반으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불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진력을 다해 정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입제식은 교육원장 스님의 법문과 일정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교육부장 덕림 스님과 교육국장 정관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금호 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승가대학 학인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첫날 진행된 학인 수행 프로그램은 불교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활용 등에 대한 3시간 분량의 강의와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인 법장 스님이 진행하는 조별 토론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원에서 이렇게 특별한 교육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특별한 교육 하게 돼가지고 많이 유익하고 큰 도움 된 것 같습니다. 전국의 여러 강원에서 모두 학인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유익하고 뜻깊은 교육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에는 새벽 예불과 역대 4급 승가고시 기출문제로 진행된 도전 골든벨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원은 코로나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인 수행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보완해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동국대 YG 캠퍼스가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컬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교내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주시와 경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수원,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공사, 공기업을 포함한 50여 개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주시의 전략산업인 원전에너지산업과 첨단 자동차 부품산업,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우수 인재를 지역 거점 대학인 동국대 YG 캠퍼스가 키워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맞잡은 순간 함께 내딛는 발걸음이 앞으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살고 싶은 행복한 경주도를 만들어가는 상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글로컬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그런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선순환 그런 인력 양성 구조와 취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동국대 YG 캠퍼스는 기업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학제를 개편하고 모듈화해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경주시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기업들은 현장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취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지난달 29일 경내 천수관음전에서 제13기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하고 23명의 불교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에는 신원사 회주 마휴 중하대종사와 주지 성관스님, 불교대학 강주 이루스님, 마곡사 교무국장 대륜스님, 신원사 김광영 신도회장, 김종일 총동문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신원사 회주 마휴 중하대종사는 앞으로 13기 2년도반으로 부처님법 공부에 더욱 매진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며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경기 수원사가 동국대학교 경영대 불교 동아리 다붓다붓에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수원사 회주 세영스님은 지난달 27일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에서 경영대 불교 동아리 다붓다붓에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 1,0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대상은 경영대 불교 동아리 다붓다붓의 학생들로 모두 10명이 장학금을 전달받았고 학생들은 꽃다발과 편지 낭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감열 광주 BBS 사장이 전남대병원 발전을 위해 3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전남대병원의 새 병원시설 의료연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18야뷰 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감열 광주 BBS 사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전남대병원이 최고 수준의 지역 거점 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18야뷰 문화장학재단은 지난 5월 13일 정광중고등학교에 3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과 학교 발전기금, 광주 전남지역 대학교 도서관 건립기금, 산학협력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에 35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왕 밀린다와 인도 스님 나가세나의 철학적 대화를 기록한 경전, 밀린다 팡하의 국내 첫 빠알리 원전 완역본이 나왔습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는 그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 당시 언어로 된 빠알리 원전에서 완역해 1,100여 개의 주석을 단 밀린다 팡하의 발간을 알렸습니다. 대부분 나와 있던 것들이 중역이고 또 간추린 판본이다 보니까 어원을 정확히 추적을 해서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달기가 좀 어려웠고 밀린다 팡하는 동서문명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경전으로도 의미가 크며 국내에는 중역본과 원전의 앞부분을 다룬 나선 비구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